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무려 6일간의 황금 추석 연휴가 생겼죠. 그런데 이 긴 황금 연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가도 말도 안 되게 올라서요. 일단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인해서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휘발유 1,700원대, 경유 1,600원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말도 못합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 넣기 두렵다라는 이야기는 엄살이 아니게 됐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 너무 비싸죠. 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도 쉽게 집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에너지 가격 상승,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지면서 연휴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쉬는 것조차 어렵거나 일을 해도 휴일 수당을 받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철없던 학창시절에는 마냥 명절이 기다려졌는데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쪼록 각자 상황에서 황금 연휴 온전한 휴식의 시간들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추석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이번 주 초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힘을 보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학부모 한 분과의 인터뷰 잠시 후에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청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된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네,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항의하며 정원 박람회 개최를 전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국가정문 동문 앞에서 밤생 천막 농성을 진행한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원들에 대해 지난 4일 순천경찰서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총 9명을 보내 순천만 국가정원의 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 조합원 등 총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순천경찰서의 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순천시가 지난 4월 박람회 개막 이후 국가정원 동문 앞에서 2달여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월 시청 앞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진 일 등을 비롯해 노조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총 4차례에 걸쳐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원들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조합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또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장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입장도 좀 전해주시고 또 이번 경찰의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박람회장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결정을 뒤엎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국가정원 해고 노동자들의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반발에 대해 순천경찰서 측은 언론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노조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고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는 노조나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고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특정인을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고발 사건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 압수수색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개인정보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의 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원박람회 운영 대행사 중 한 곳의 대행사에 대해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전남진노위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지난 6일 대행사 중 이루컴퍼니라는 운영사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를 취소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정원 운영대행사 측은 박람회 이후 새롭게 계약된 대행사로 노동자나 대행사 모두가 새롭게 조직위를 상대로 계약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사전에 형성되지 않았고 또 최소한의 근로의사표시로 이력서를 노조에 요구했지만 노조원들이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천과 서천에 조성 중인 황토길 조성 공법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무늬만 황토다라면서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광양읍 동천과 서천에 주민들이 맨발로 천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황토길이 자연 황토길이 아니라 황토 포장길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광양의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사업은 지난달 착공됐는데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황토길이 자연 황토길이 아니라 황토 포장길로 공법이 바뀌었다며 사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주민들은 광양시가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자연 황토길로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과정에서 황토길이 황토 포장길로 바뀌었다며 광양시가 처음에 맨발로 걷는 길이라 해놓고 원래 조성하기로 했던 황토길을 포장 방식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양시가 동서천 일원에 내년까지 총 20억 원을 들여 황토길과 쉼터,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서천변 일원에 총 5억 원의 사업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황토길과 황토 포장길은 뭐 맨발에 닿는 촉감 자체가 다르다고 하던데 이 황토길을 황토 포장길로 사업을 바꾼 광양시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는 황토길 대신에 황토 포장길로 사업 내용이 바뀐 것과 관련해 시 주무부서에서도 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황토길 조성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고 싶었지만 준공 후 유지 관리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완전 황토길은 생각보다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황토길을 설치한 다른 지자체들도 해가 지날수록 구간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전 황토길을 조성하게 되면 황토가 굳지 않게 매번 일정량의 수분을 꾸준히 공급해줘야 하고 또 비가 오면 포장을 덮어 비를 맞지 않게 하거나 낙엽이 지면 일일이 집게로 낙엽을 골라내야 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하천 주변에 황토길을 설치하면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이 황토가 전부 유실될 수도 있어 부득이 사업을 포장길로 변경했다며 서편체육공원에 마사토길을 대신 만들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다면 뭐 주민분들께서 좀 김칫국을 마실 일은 없지 않았을까 뭐 또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 사업이 올 연말에 드디어 착공하게 됩니다. 네, 전남도가 내년에 정부 예산에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 공사비 400억 원이 우선 반영됐다며 오는 12월 사업이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신덕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을 육상과 해저로 연결하는 총 연장 8,085m의 도로 개설 사업은 이중 해저 터널 구간이 5.76km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을 맡아 옛 대림 산업인 DLENC 컨소시엄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 구축과 4차로 국도를 건설하는 도로 개설 사업비는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1년 개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완공 시기인 2031년보다 준공을 좀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와 남해군은 해저 터널을 포함한 도로 개설 사업이 올 연말에 조기 착공되는 만큼 기존의 완공 예상 시점인 2031년의 기한을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 시군은 여수 남해 도로 개설이 앞당겨질 경우 전남과 경남,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 산단과 남해군 접근성 향상 등 다방면에서 양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완공 시기가 앞당겨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서울 서희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의 정상화, 교권 회복을 촉구하면서 교사들이 학교 수업을 멈춰 세웠던 공교육 멈춤의 날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부는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단 행동에 나선 교사들을 고발 징계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해서 교사 복무 점검은 하지 않겠다, 징계보다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지지와 성원도 교육부의 입장 철회에 힘을 보탠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힘을 보탠 학부모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수 양지초등학교 김찬숙 학부모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제 모이셨는데 여수 양지 초등학교에서는 그날 체험학습 신청을 하자고 결의를 다지셨다면서요? 아, 네, 글쎄요. 또 결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거창하고요. 예. 당시 학교에서는 이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거라는 내용을 들어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운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 지침으로 재량 휴업을 처리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 저희 학교뿐 아니라 여수 타 학교에서도 이제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급하게 이제 저희 학교 운영위원장님과 저희 학부모회에서 안내문 하나를 작성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이렇게라도 해서 선생님들께 작은 힘이라도 실어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안내문이라고 배포를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호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호소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학부모님들도 네네.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아니면 각자 또 사정도 있으실 테고 생각들도 다 있으실 텐데 네. 그 동참한 비율이라고 해야 될지 얼마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도 이제 당연히 맞벌이 부모님들이 제일 큰 걱정이시죠. 예. 같은 학부모니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돌렸을 때도 100%는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학교는 또 거의 80% 정도? 80%나? 예, 네네. 이야. 하루 만에 그것도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냥 놀랍고 좀 감사했어요. 예.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험학습을 내시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이거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해서 선생님들을 또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니까 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던가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내문 배포하러 들어갔을 때도 어떤 선생님은 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주셨냐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분도 계셨고요. 예. 단톡방이나 또 개인 문자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각 반 또 학부모님들께 네네. 또 따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네. 연락을 또 남기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전국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추모 네. 공간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날 하루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특별하게 보내진 않았어요.
그 체험학습의 신청서에다도 자택이라고 썼고 네.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그냥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또 관련된 책을 좀 보았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도교육청에 그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었잖아요. 네네. 좀 멀기도 하고 해서 여수교육지원청에도 추모 공간이 있었다면 좀 한 번쯤 찾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 양지 초등학교라고 제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아이가 몇 학년입니까? 저희는 5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네네.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이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아이들도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설명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 모르는 애들도 많았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 계기로 해서 또 체험학습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쉽게 얘기해 보면은 아이들도 아프고 그러면 학교 결석하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직장인들도 아프면 병가를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학년들 어린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픈 날이라 좀 잠시 쉬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앞 그리고 주변에는 좀 특별한 현수막이 달려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선생님 응원의 그 내용을 글을 담았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학교 앞에만 현수막을 걸까 했었는데 하나는 또 시민들이 함께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정문하고 또 저희 학교 주변에 하나는 걸었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뭐 선생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또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선생님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너무 감동 받으셨겠어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뭐 공교육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들 남아 있을 텐데 뭐 지금 이번 주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좀 힘을 실어주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응원을 보내실 계획이고 어떻게 좀 그 학교와 소통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번 일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단톡방이나 이런 응원 글에 늘 선생님이라 하시는 일은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네. 학부모들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하셔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됐든 또 이렇게 이번 계기로 해서 공교육이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 학부모들은 응원과 지지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보네요. 네. 네. 요즘에 뭐 교육 관련된 뉴스 보면 참 힘들잖아요. 네네. 학부모들의 뭐 비정상적인 민원 업무로 교사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뭐 네. 일부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학부모 또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양지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다수보다는 소수의 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정말 더 커지지 않도록 뭐 그날 하루가 큰 변화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느끼고 또 한 번 또 되돌아보고 아까 플랜카드에도 썼듯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 출발의 날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도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양지초등학교 김찬숙 학부모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요. 휴가도 중간에 다녀오셨고. 예, 참 그 특집 라디오 다큐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볼 건 없었으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죠, 뭐. 예. 반응도 괜찮은 것 같던데. 반응이랄 게 별로 없던데요. 왜요? 주위에선 다 잘 들었다고 저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왜 말하기 김단비 어려운가 기자한테 보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또 이번 주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지역의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이 됐는데도 아직 날씨가 좀 더워요. 더워요. 네, 예. 낮에도 더운데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남 전 해안의 고수온특보가 7월 6일자로 내려졌는데 아직 그 유지 중이에요. 지금도 뭐 한 26도에서 28도 사이에 수온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아직 바다가 그렇게 더워요? 그쵸. 네, 문제는 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점점 힘이 이제 빠지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그쵸. 죽기 시작하는 건데 여수와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129개 어가에서 그 조피볼락이랑 넙치 뭐 이런 어류들이 한 562만 마리가 지금까지 폐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와,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00억 가까이는 안 되고 100억은 넘지 않는데 한 수십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거문도도 양식장이 있어요. 근데 이 거문도는 비교적 연안보다는 수심이 깊잖아요. 이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고수온 피해에 좀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할 곳이 있겠군요. 그렇죠. 물고기 그래서 친구들이. 이 거문도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고수온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고수온 피해가 생기면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 피해가 날 것 같다. 예. 지금 수협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응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수시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전남도에서도 지원도 좀 해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전라남도에서 어제 발표가 났었는데 그 폐사차 처리 예산으로 1억 원을 긴급 편성하겠다. 예. 왜냐하면 폐사체를 빨리 치워야지 덜 썩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의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폐사체 처리 예산에 1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그다음에 남해 수산연구소에서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랑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물론 고수원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질병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종들이 다 고수원에 취약한 어종은 맞지만 일부 섞여 있는 것들이 아닌 어종들도 있어서 이것들은 또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 조사를 해서 고수원이 맞다고 나오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피해 관련해서 대비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또 전남도는 고수원 대책 상황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보가 종료될 때까지 뭐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가에 계속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민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뭐 바라고 계신 바나 아니면 대책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보상이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봐도 올해 피해가 규모가 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민들은 좀 보상을 받고 싶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이라는 걸 저희가 들잖아요. 그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 가입률이 정말 현저하게 낮아요. 어느 정도나 돼요? 여수 같은 경우는 양식 어가가 한 333곳 있거든요. 네. 근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41밖에 안 돼요. 근데 10% 문제는 조금 넘는구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고수원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수원은 특약이거든요. 특약을 또 들어야 돼요.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죠. 뭐 태풍이나 비싸게 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태풍이나 뭐 이런 재해보험은 들어갈지 몰라도 고수원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특약까지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41개 어가 재해보험에 가입한 41개 어가 중에 고수원 특약을 가입한 어가는 2곳밖에 없습니다.
다 못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 올 초에 왜 저수온 피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수 양식장에. 그때 당시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한 어가당. 네. 예. 그러니까 피해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면 왜 쉽게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가입하고 특약도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가입비가 너무 금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만 해도 수천만 원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고손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게 소모성 비용이라 한 해 이제 투자 그 보험료를 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없어지는 돈이 돼 버리니까 예. 이게 어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 지역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사태 이야기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인데 농어촌 지역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실태도 취재를 하셨어요? 네, 어제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 취재를 좀 했는데 네. 그 혹시 농어촌 민박이라고 아세요?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그 농어촌 민박과 그냥 또 숙박업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적용되는 법도 좀 다르고 예. 취지 자체도 좀 다른데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민박이라는 개념이 집주인이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받아서 뭐 이제 시설을 주거 지역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 앞에는 또 특이하게 농어촌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민 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이제 그 농업 외에도 이제 소득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농어촌 민박이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숙박업소 있잖아요. 호텔, 네. 모텔, 뭐 풀빌라 이런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 이 숙박업소보다는 좀 다른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뭐 숙박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조금 더 열어준다 뭐 이런 그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을 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은 그 주택만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숙박업들은 허가를 받고 좀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 농어촌 민박은 되게 신고만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좀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건데 이 여수 같은 경우 풀빌라, 펜션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돌산, 화정, 화양 가면 많은데 이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하고 뭐 남는 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독채 펜션, 뭐 독채 풀빌라, 온 가족만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꼼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숙박업소인데. 그쵸. 예.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진 않고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라고 하죠. 그 전입 신고는 이 건물로 하지만 실제 거주는 이곳에서 하지 않고 숙박업소로만 운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평수도 제한이 돼 있어요. 70평 미만. 아, 그래요. 네, 70평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케이스도 있고 허가 받을 때는 70평 미만이었지만 그 이후에 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좀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갔다 왔고 또 사실 이 농어촌 민박의 취지 자체가 그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좀 덜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네. 근데 막 농어촌 민박인데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매점도 있고 그 수영장, 개인 프라이빗한 수영장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는 좀 벗어나서 그냥 너무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어가지고 장사하려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상업화되고 대형화됐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숙박시설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 여수 지역에. 예.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 문제나 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취재를 한 거죠. 예. 여수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농어촌 민박이 여수 지역의 전남에서 제일 많아요. 예. 많은데 이게 또 관리하기가 좀 행정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은 되게 적은
이 농어촌 민박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그래서 물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주소는 이미 이전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자고 나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하루 종일 이 집에서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거를 좀 따지는 게 그렇겠네.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올해 들어서는 이 농어촌 민박에서 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규제를 위반해서 이제 행정조치 내린 게 10건. 그다음에 또 미신고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민박업을 운영하는 케이스 10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정리해보죠. 이번 주 주제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월과 7월에 순천만 국가정원 해고 노동자 전원이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오랜 갈등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취소 판정을 내렸어요. 네, 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요, 지난 5월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이루컴퍼니 소속 해고 노동자 5명에게 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어서 7월에도요, 이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KBS 아트비전 소속 해고 노동자 6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천시는 이 진호위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루컴퍼니 소속 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6일 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이의신청 관련해서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앞서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호위 판정을 뒤집은 초심 취소 판정,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동자들의 복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 판정이 뒤집히면서 상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요, 이 중노위의 재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초심 취소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신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판결에 닿지 못했다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 관계자는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노조를 탄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따른 정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한 달 뒤 나올 판정문을 검토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대응 방침 세울 계획을 합니다. 민주노총 순천만 국가정원 지회 김정업 교육부장 인터뷰입니다. 그죠. 저희를 2번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제가 떨고 오는데 그날 그 8시에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저희 문자로 오잖아요. 그거 받는 순간에 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1%도 저는 정말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중앙노동위 위원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사용자 측에다 말씀을 하셨어요. 순천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사용자 측의 위원장인 노광재 시장이 조금만 조절하면 될 거고, 시를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구나라는 거, 정말 정당한 거를 요구하고 단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건데, 법 앞에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약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맞는 말을 해도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허무하더라고요. 예, 이번 중노위 판결 대행업체 가운데 한 군데인 이루컴퍼니 소속 해고 노동자 5명에 대한 판정이었습니다. 이 판정 결과가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부당해고 관련 재심이 업무에 따라서 이루컴퍼니, KBS 아트비전 두 업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이루컴퍼니와의 결과가 초심 취소로 결정되면서 이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이 KBS 아트비전 소속 국가정원 노동자 6명에 대한 재심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순천시에서는요, 이루컴퍼니의 결과를 볼 때 나머지 6명의 노동자 역시 비슷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중노위 판정에 앞서서 집회와 관련된 인물들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이 영장 집행 과정도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경요, 이 순천시청 인근 노동자 농성 천막에서 노조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 지회장, 부지회장, 조합
대화번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요. 이 순천경찰서 측에서는요. 정원 박람회 조직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뭐 사전 통지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요 순천경찰서 관계자의 답변 들 수 있었습니다. 뭐 현재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사항 들 수 없었는데요. 원래 업무 방해 고소로 해고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20명이 피고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중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요. 사전 통지는 원칙이긴 하지만 급속으로 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 가능한데요. 이런 사항이 이런 예외 규정에 적합하다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순천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순천시에서는요. 이 중노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나 사업체에서는요. 이번 결과 통보에 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판결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초심 취소가 나왔고 그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또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노동자와 사업체가 이 중노의 판결에 따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시 총무과 이수동 정원 운영부장 인터뷰입니다. 시나 조직이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데요.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사법부의 판정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판정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박람회가 지금 현재 54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또 실익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박람회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내일 YMCA 토론 시간에서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좀 따로 정해봤습니다. 5만 원과 5천만 원. 두 돈의 가치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5만 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좀 커질 수도 있고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쓰기부터가 저 없어서 좀 힘든 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뉴스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만 원과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단 5만 원부터 봐볼까요? 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라인드에서는 소속 직장의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지만 인증을 받아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익명이지만 게시글에 소속이 공개되는 거죠. 근데 이 살인 예고 글의 명의가 경찰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경찰청 네네, 그렇죠. 직원인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찰이 올렸다 뭐 이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예. 경찰청 직원이나 게시글만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나서 보니까 실제 글 작성자는 경찰이 아닌 30대 회사원 A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네, 누군가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이 확인됐는데요. 예. IT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35세 개발자 B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가상 이메일 주소가 블라인드 쪽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인증을 꼼수로 받아온 겁니다. B씨는 경찰청뿐 아니라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이나 교육부 같은 공공기관의 계정도 가상으로 닥치는 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계정을 개당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상 계정은 누가 사간다는 거예요? 뭐 주로 이직을 하려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어서 뭐 실제 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이들을 노린 거일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B씨가 100개 이상의 계정을 팔아서 500만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A씨는 이 가상 계정을 범죄 예고글을 쓰는데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블라인드 측에서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다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블라인드 측은 정기 점검을 통해서 문제 계정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예고글을 올린 경찰 계정을 미처 거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경찰 수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게시글은 총 487건으로 그 가운데 24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5만 원에 위조 계정을 만들어 팔았고요. 또 이 값을 주고 산 계정을 거짓 살인 예고글에 쓰는데 또 이걸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네. 네. 어떤 노래 처음 골라오셨습니까? 빅뱅의 거짓말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Yeah, love is pain. Dedicated to my broken hearted people. One saw the flame. Yeah, scream my name. Damn,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Yeah, I hate them love songs. Memento of ours. 거짓말. 늦은 밤비가 내려와 날 데려와 젖은 기억을 되뒤척여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 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싫어. 너는 하루는 길어 빌어 제발 있게 해달라고.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나 눈물조차 고이지 않나 더는 살고 싶지 않아. Yeah,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모두 끝났대. I'll be right there.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그댈 위해서 불러왔던 내 모든 걸 다 바친 노래. 사람들은 모르겠죠. 난 혼자 그 아무도 몰래.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고깃고기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 넌 어딨나요? 널 부르는 습관도. 난 달라질래 이젠 다 웃어넘길게.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모든 게 꿈이게.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서 Drop that bass. 아직도 너를 못 잊어. 아니 평생을 가도 죽어서까지도 yeah. 내가 준 상처 아물었는지 미안해 하는 것도 해주게 없는 나라.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more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Bye bye. 네,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오셨습니다. 네. 5만 원과 5천만 원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데 5천만 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네, 5천만 원 말씀드렸지만 벌기도 힘든 돈이고 쓰기도 참 힘든 돈입니다. 게다가 이걸 한 번에 쓰기에도 쉽지 않은 돈인데 5천만 원 써보셨어요?
뭐 주택 그 전세 자금 할 때 뭐 그렇게 말고는 큰 그쵸, 단위는 뭐 하기가 아파트나 쉽지 않죠. 뭐 차 이런 거 해봤자 맞아요. 그럴 때나 쓸 수 있는 돈인데 경기도 수원시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이 금액을 턱하니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아무 말 없이 종이 봉투를 올려두고 떠났습니다. 예.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5만 원권은 총 5천만 원이었고요. 손편지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면서 이런 쪽지를 적어서 5천만 원을 턱하니 기부를 했습니다. 예, 적금으로 이렇게 모으려면은 꽤나 오랫동안 또 모으셨어야 할 텐데 기부한 것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원시는 이 여성이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기부자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또 자신이 모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부를 했습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서영은의 천사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젠 더 이상 날 잡지 않겠다는 낮은 목소리 이렇게 날 울게 할 줄 몰랐어. 그 누구도 모르게 스민 그대 향기가 온통 내 안에 가득 거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걸 사랑하는 방법 하나 알지 못한 채로 그대 그 뜨겁기만 한 그 눈빛에 나 굳어져 갔나 봐. 나 이제 천사가 될 거야. 그대의 맘을 날아다닐 거야. 수줍던 날들을 버리고서 아주 조금씩 떠나게 될 거야. 나 이제 사랑을 할 거야. 그대의 마음을 다 가질 거야. 그 안에 머물다 잠든 채로 그대와 하나가 될 거야. 영원히. 이렇게 머물다가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